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앞에 낯선 서류가 툭 하고 놓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펜을 잡는다면 제 집과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겉으론 돌봄을 말하지만 속엔 재산을 노린 함정, 그리고 통쾌한 역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자 69살입니다. 아직 매일 새벽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장부를 쓰고 장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내민 건 바로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작은 글씨 속에는 제 삶과 제 돈을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콱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호박전이 노릇노릇 식어가고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냄비 뚜껑 너머로 며느리 세영의 얼굴이 반짝거렸죠.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세영이 봉투 하나를 열어 제 앞에 턱 하고 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옆에서 준호가 물만 벌컥벌컥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여기 사인하시면 저희가 절차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나 아직 장사도 하고 장부도 내가 쓰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스불 같은 거 혹시라도 또 그러시면 큰일이에요. 또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스? 내가 뭘 또 어쨌다고. 준호가 그때서야 입을 뗐습니다. 엄마, 지난주 밤에 냄새 났었다며. 세영이가 말했잖아. 지난주 냄새? 지난주엔 수도가 고장나서 물을 2번 틀었지. 가스는 내가 직접 잠갔어. 세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섞이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 그냥 사인만. 저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사인은 내가 읽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오늘은 밥부터 먹어. 식탁 위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호박전에서 기름이 스르르 식는 소리가 귀에 잘 들릴 만큼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퍼고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류는 두고 가. 내가 읽어볼게. 세영이 입술을 깨물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올렸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이게 급한 건이에요. 이번 주 안으로만 해주시면 고맙죠. 급하면 내가 급한 거고 내 삶은 내가 급할 때 급한 거야. 그날 밤 둘은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가볍더군요. 두 사람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데 제 심장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식탁 치우고 물때를 쓱쓱 닦으면서도 자꾸 봉투가 눈에 밟혔어요. 거실 등 아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곳곳에 형광펜으로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제목은 요양원 입소 동의. 저는 한 줄 한 줄 소리내 읽었어요. 입소 기간은 사전 합의에 따르며 보호자 동의 하에. 그런데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들고 눈을 가까이 댔죠. 재산관리 위임에 관한 사항 보호자는 입소자의 생활비, 치료비 결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문장은 더 작게 이어졌습니다. 예금계좌 출금, 각종 납부 및 계약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활비 결제 같은 말은 듣기 좋게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 붙은 건 말이 길수록 더 위험한 거더군요. 대리할 수 있다. 누가? 보호자. 보호자라면 세영, 준호. 제 돈에, 제 계좌에 마음대로 손 뗄 수 있게 된단 소리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류를 덮어놓고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이 살짝 덜덜 떨렸어요. 창밖에는 시장 골목 네온이 반짝였고 폐점하는 상인들이 비닐을 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평생 들어오던 새벽 소리처럼 익숙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천장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한 번은 동대표가 올라와서 말했죠. 할머니, 택배를 같은 걸 2번 받으셨네요. 그날 저는 온라인으로 다시 주문한 게 맞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한 번 더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영은 그 옆에서 어머니가 같은 걸 자꾸 겹쳐 사세요. 걱정돼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는 별걸 다 이야기 안 해 하고 넘겼죠. 다른 날은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최근 해지하신 유료 서비스 다시 가입 의사 있으신가요? 제가 난 그런 거 모른다고 했더니 세영이 옆에서 재빨리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랑 통화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죠. 내 휴대폰을 그녀가 장바구니처럼 다루는구나. 또 다른 날은 시장에서 이웃이 저를 슬쩍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자 씨, 요즘 괜찮아요? 며느리 말로는 자꾸 깜빡하신다던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깜빡한다는 말이 사람 입을 타고 돌아다니면 어느새 사실이 돼버리거든요. 그 모든 작은 점들이 갑자기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연결돼 버렸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작은 글씨로 숨어있는 재산 위임.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몸이 마치 물살에 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자 쫓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곧 전화 진동에 깼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자요? 깨 있었다.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그 서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는 거야. 나도 요즘 일이 많아. 엄마까지 챙기려면 힘들어. 그럼 힘든 건 내가 힘든 거고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이유는 아니지. 엄마, 세영이도 힘들어.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그 말 끝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피식하고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래, 모시는 게 힘들지. 근데 내가 부탁했니? 내가 요양원 가고 싶다 그랬니?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긴 하니.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믿고 사이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돼.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오그라든 채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반찬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콩나물 삶는 냄새, 무채 써는 소리, 냄비 뚜껑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가라앉혀줬어요. 칼이 도마를 쳤고 양념이 손끝에 배었습니다. 저는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격표를 새로 쓰고 잔돈을 맞추고 단골들의 이름을 챙겨 부르며 하루가 기름처럼 흘러갔어요. 단골 정미가 와서 말했죠. 언니, 며느리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 그래, 보이기는. 정미가 고개를 내밀어 속삭였습니다. 그 집 아들, 며느리가 요즘 언니 걱정하던데. 깜빡깜빡 하신다고.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왔군요. 미애야, 내가 장부를 30년을 썼어.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해? 정미는 웃으며 미안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그냥 들은 말을 미안해. 낮 12시 반 도시락 주문이 몰렸고 저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움직였어요. 주문표에 체크를 하며 반찬 칸을 채웠습니다. 손이 리듬을 찾으니 마음도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자님, 안녕하세요. 요양원 안내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보호자분이 상담 신청을 하셔서요. 가까운 요양시설과 혜택 설명드리려고요. 보호자요? 누가요? 며느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잠깐 주저앉았어요. 반찬 가게 앞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이 비스듬히 박히고 있었고 손님 종이컵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제 일상만 멀쩡한 얼굴로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자 고객님, 자동이체 항목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데요. 아, 보호자분이라고 하셔서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러면 변경은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자동이체, 요양원 서류 속 재산 위임,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었죠. 대리, 대금 결제, 필요시, 합의 간주. 좋은 말을 모아놓은 듯 했지만 결국 내가 빠지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와 세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종이봉투에 찐빵을 사왔더군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따끈할 때 먹어야 하거든요. 찐빵은 내가 사 먹을 수 있어. 거실에 앉자 세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사무소에서 연락드렸죠? 절차가 빠를수록 혜택이 좋아요. 요양원도 자리 있을 때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혜택이 좋아. 누구 혜택이? 그야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가웠을 겁니다. 이 서류, 여기 작은 글씨, 이거 보자. 재산관리 위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니? 세영은 한숨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생활비 결제 같은 거 대리로 해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신경 안 쓰시게. 내가 신경 쓰고 싶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신경 쓰고 싶다고. 준호가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가 힘들어. 세영이도 지쳐. 난 너희 힘들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삶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려면 그건 아니지. 엄마가 요즘 달라졌잖아. 뭐가? 같은 얘기 2번 하고 같은 장바구니 2번 사고. 그건 누구나 그래. 넌 안 그러니? 하지만 엄마는. 하지만은 항상 남의 입장에서 나와. 내 입장에서 말해보자. 난 아직 괜찮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세영이 봉투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사인하셔야 해요. 내일까지는 아니면 절차가 길어져요. 절차가 길면 내가 불편하지. 난 불편하지 않아. 어머니, 서류는 두고 가. 둘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발소리가 가볍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등받이에 기대 큰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어지럽게 뛰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얇게 들어왔고 그 빛이 서류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 줄이 마치 금처럼 보여서 저는 펜을 들고 그 위에 직접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내 선, 누가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는 선. 밤 11시가 넘어가면 시장은 고요합니다. 그 시간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죠. 냉장고의 규칙적인 윙 소리, 벽시계가 초를 베어 먹는 소리, 위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꾸르륵. 저는 주방 불을 켜고 찬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힘들 때마다 은주가 달려와 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누르기 망설여졌습니다. 이 밤에까지 기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릴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 밤이잖아. 내일 해도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전자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칠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반쯤 열자 뜨거운 김이 훅 치고 올라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열기에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컵에 차를 따라 서류 옆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향이 퍼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인생도 이 물처럼 끓어 넘치기 전에 뚜껑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아니지. 내가 요즘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깜빡거린다고 말은 퍼뜨리고 있지? 그건 맞다. 이 서류에 내 돈을 남이 만질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나?
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할 일은 그냥 자는 거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확인하고 움직인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옛 장면이 솟습니다. 25에 결혼해 첫 새벽에 시장에서 물을 까던 날, 손이 얼어붙을 듯해도 칼은 멈추지 않았죠. 그 칼 덕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아기였던 준호를 등 쪽에 업고 앞에서 삶은 나무를 버무렸습니다. 그때도 나는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내 멀쩡함을 불편해할 뿐. 새벽 어둠이 옅어질 때쯤 저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은행, 동사무소, 병원, 무엇보다 은주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나와 피는 안 섞였지만 내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챙겨 입었습니다. 가게에 나가기 전 봉투를 가방에 넣고 서랍에서 도장함을 꺼냈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한 줄 늘어났을지라도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일정을 쭉 정리했어요. 동사무소부터 들러야겠지. 누가 뭘 신청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겠어. 은행에도 가야겠다. 자동이체를 누가 바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꼭 짚어봐야지. 그리고 병원에도 전화해야 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가 발급된 건 아닌지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지. 이 종이는 은주한테도 보여줘야겠다. 혼자 보기엔 불안하니까 같이 확인해야 든든하지. 통화할 때도 녹음도 켜둬야겠지. 이제는 내 말이 어디에서도 틀어지지 않게 남겨놔야 해. 심장이 두세 번 크게 쿵쿵 울리고 나서야 불을 끄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문간 풍경이 환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둘 셔터를 올리며 서로 인사를 했고 커피 트럭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가게 안부를 켜고 장갑을 끼고 콩나물을 씻기 시작했어요. 콩나물 머리를 톡톡 따며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졌고 제 안의 불안들이 알갱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오전 9시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박정자입니다. 어제 요양원 관련 전화 받았는데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아, 며느님 성함으로 상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신다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자동이체 변경 요청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 알려주세요. 지점 내방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네, 오늘 갑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나 정자야. 오늘 시간 되면 가게 잠깐 들러줄래? 서류 좀 보여주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12시 반에 점심시간이에요. 가게로 갈게요. 문자를 읽고 나서야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건 이렇게 가슴속이 조금 넓어지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오자 손님들이 몰렸고 바쁜 손으로 반찬을 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은주가 흰 가운 위에 카디건 걸치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마치 오랜만에 다 큰 딸을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왔구나. 여기 앉아. 작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리고 저는 차를 내렸습니다. 양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차는 잔에 반듯하게 담겼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빠르게 문장 사이를 움직였고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결국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관리 위임.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요양원 입소동이랑 같이 묶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리고 은주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동의로 가름이라는 문구.
본인이 동의 못하면 보호자 동의로 대신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할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온 사람이 조심했어야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은주가 제 손등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같이 동사무소 가요. 그리고 은행도요. 무엇보다 병원. 혹시 어머니 모르게 진단서 같은 게 발급됐으면 그 기록부터 확인해야 해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나 없이도 발급이 돼? 가끔 보호자 설명만 듣고 추정으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 확인 없이 해주면 안 되겠죠. 오늘 확인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괴상한 불안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추정? 남의 말 한 줄이 나를 규정하는 세 글자. 저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기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은주야. 네. 오늘 같이 가자. 내 이름이 적힌 기록을 내가 직접 보러 가자. 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같이 가요. 점심 손님 한 차례를 보내고 가게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팻말을 걸고 둘이 나왔죠. 겨울 햇살이 얇게 깔린 골목을 지나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을 한 번 한 번 되뇌일수록 발걸음이 바닥에 더 깊게 찍혔어요. 동사무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확 들어옵니다. 안내 표지판, 번호표 기계, 민원 창구. 저는 번호표를 뽑고 한 손으로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봉투. 누가 읽든 누가 밑줄을 긋든 마지막에 읽고 결정하는 건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에 서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제 요양원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신청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다가 잠깐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며느님 성함으로 상담 신청이 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 걱정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을 흐리더니 추가로 필요하면 보호자 동의로 절차 진행 가능하다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은주가 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안내도 같이 하셨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칙상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꼭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상담만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행하지 마세요. 직원이 네 하고 대답하는 걸 확인하고 저는 번호표를 손에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 하나가 손 안에서 바삭 소리를 냈어요. 그 작은 소리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창구에 앉았죠. 자동이체 변경 요청이 있었답니다. 누가 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대리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취소로 바뀌어 있네요. 누가 바꿨죠? 기록에 보호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인 서명 없이 되는 건 모두 막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에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 다 막아주세요. 전화로 대리 요청하는 것도 다 안 됩니다. 네, 고객님. 대리 변경 차단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창구를 나오면서 저는 손을 털었습니다. 마치 손에 붙어있던 먼지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병원, 제일 무서운 곳이면서 지금 제게 제일 필요한 곳.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손목에 작은 바코드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 얇은 띠 하나가 오늘 내 억울함을 끝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떨리세요? 조금. 그래도 오늘 끝내자.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검사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요일은요? 이 단어들을 따라 해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여쭐게요. 검사자는 친절했고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중간에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삼각형 위에 동그라미, 네모 옆에 선, 손이 굳지 않게 가볍게 풀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득히 쉬웠고 어떤 문제는 왜 이 질문을 하지?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집중과 계산이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보세요. 93. 거기서 또 7을. 86. 머릿속에 작은 주판이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장부를 손으로 썼어요. 손글씨 숫자는 제 자존심이었죠. 그 자존심이 오늘은 방패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 아까 들었던 단어들을 다시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과, 우산, 기차.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검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쉬는 동안 은주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다 무슨 시험지 같네. 잠시 후 MRI를 찍었습니다. 커다란 기계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눈을 감았어요. 쾅쾅 자석 소리가 귀를 울렸고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소리가 지나가면 내일은 조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해야 한다면 하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검사가 끝나고 잠시 대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은주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그동안 퍼졌던 말들이 거짓이었단 뜻이에요. 오후 의사가 프린트 묶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모아 들이마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치매 소견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가벼운 건망은 있지만 법적 후견이 필요할 상태는 아닙니다. 검사 수치도 영상도 정상 범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 안쪽에서 뭔가 탁 하고 풀렸습니다. 긴 고무줄을 잘라낸 것처럼요. 그럼 지난달에 치매 의심이라고 적힌 건 뭐죠?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호자 상담으로 의심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정식 진단서가 나간 건 아니지만 본인 내원 없이 작성된 거라 혼선이 생겼을 수 있어요. 오늘 결과로 정정 소견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에서 보호자 상담 처리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은주가 바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견서 원본과 보호자 상담 경위에 대한 내부 메모 사본 요청할게요. 어르신이 법원에 의견서를 내실 수 있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 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 위로 제 그림자가 겹쳐졌어요. 저는 제 발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내 발 앞으로 나갈 발 나는 아직 괜찮다. 확인 끝. 병원을 나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오늘 소견서 원본, 보호자 상담 메모사본, 동사무소 상담 기록 문자 캡처, 은행 대리 변경 차단 확인서, 가리고 어젯밤 녹음. 녹음 어젯밤 켰어. 잘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그 떨림이 약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검사하셨대? 했다. 결과는 정상이래. 그 뒤로 한동안 답이 없더니 늦은 밤에 한 줄이 왔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얘기는 더 생각해보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해 말했어요. 오늘 병원 정상 보호자 상담 기록 확인, 내일은 법원. 말로 기록을 남기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일은 법원에 갑니다. 무서운 곳일 수도 있지만 사실만 말하면 되니까요. 문자와 서류, 녹음과 소견서 다 내 편에 있네요. 다음 날 가정법원 민원실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앞사람들의 한숨과 속삭임이 들렸어요. 각자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과 관련해
이의서를 내고 싶습니다. 본인 정밀검사 정상 소견서와 보호자 상담 기록 사본, 은행과 동사무소 확인 메모가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의서에 사실만 간단히 적어주세요. 첨부 자료는 복사해서 묶으시고요. 서명하시고 접수하면 신문 날짜가 잡힙니다.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글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 오늘자 정밀검사 결과 정상 소견서 첨부. 지난달 보호자 상담 기록은 본인 내원 없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재산관리 위임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본인은 원하지 않음. 은행 대리 변경 차단 처리 완료. 동사무소 상담은 며느리 명의로 접수,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됨. 본인은 일상생활 가능, 가게 운영 중이며 금융통신 스스로 처리함. 서명과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겠음. 대리 절차 불어 끝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좀 삐뚤어도 뜻은 반듯합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충분히 반듯합니다. 접수 도장이 쾅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제 등뼈를 곧게 세워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문 날짜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을 나와 햇빛을 쐬니 폐 속 깊은 데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 끝. 집에 돌아오는 길 은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법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릴게요. 응, 그래 줘. 며칠 후 신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는데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신문 날짜 잡혔다. 그날 보자.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겠어요. 법원 복도는 낮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문 앞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준호와 세영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속에 얇게 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작은 방, 판사, 서기관, 의자 몇 개, 호흡을 낮췄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정자입니다. 신분증을 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후견 신청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째, 저는 어제 신경과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둘째, 지난달에 저를 직접 보지 않고 보호자 상담으로 치매 의심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민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셋째,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재산관리 위임이라고 적힌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치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은주의 말이 떠올랐죠. 필요한 말만 하세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신청인 측 의견은 준호가 의자에서 허리를 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시고 위험한 행동이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판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있습니까? 지난달 병원에서 치매 의심이라고. 판사가 제 서류를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건 정밀검사 정상 소견입니다. 보호자 상담은 본인 내원 없이 작성됐다고 병원에서 확인했고요. 또한 동사무소는 본인 동의를 안내했군요. 세영이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실까 싶어서 절차를 몰랐습니다. 모르면 더 천천히 했어야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잠깐 멈춘 느낌이었어요.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견은 사람의 결정권을 크게 제한합니다. 본인 상태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밀검사 정상, 본인 의사 분명, 재산 위임 거부. 오늘 제출된 자료로는 후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문장이 제 머리 위에서 맑게 울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한 달치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본인께 묻겠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장사도 하고 돈도 제가 직접 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견 신청은 기각하고 병원 상담 절차는 사실조회하겠습니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햇빛이 번졌습니다. 은주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게, 끝났다. 바로 그때 준호와 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준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나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세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억울하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 그건 다 변명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갖다 쓴 순간부터 너희는 이미 선을 넘은 거야. 내가 깜빡했다고? 내가 불안했다고? 그래서 내 삶을 마음대로 훔쳐도 된다는 거야? 나 아직 멀쩡해. 내 손으로 벌고 내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꾸며놨지만 결국 너희가 한 건 날 지우려 한 거야. 그건 절대 용서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너무 긴장을 오래 했던 탓이었죠. 집 문을 열어 불을 켜는데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창문을 열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홀로 서기를 할 거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도 할 걸 그랬어. 어떤 말이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할 거야, 이 말. 은주가 웃었습니다. 그 말 오늘 법정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켜뒀던 화면을 몇 번이고 껐다 켰다 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나도 힘들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호야,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나도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할 수는 없다. 언젠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거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전엔 어떤 연락도 하지 마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지.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 해주면 되지.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을빛이 어둠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돌리듯 저는 제 일상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부를 펼치고 금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습니다. 나만 아는 숫자로 통장 자동이체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상한 앱을 싹 지웠고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맡겼던 것들을 하나씩 제 손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손님들이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걱정했어. 이제 안 걱정해도 돼. 멍청하지 않아. 그저 믿었던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며칠 뒤 저는 가게 문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한 달 쉬어갑니다. 돌아오면 더 맛있게.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첫날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강이 빠르게 지나갔고 제 마음도 함께 달렸어요. 은주가 일요일 하루를 비워 같이 가주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리자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대충 파전과 생선구이를 시켜 먹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며 해변에 남은 발자국을 싹 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울 건 지우고 남길 건 남긴다. 남길 건 나 자신이야. 둘째 날 집 정리를 했습니다. 노란 조명을 환한 흰색으로 바꾸고
커튼을 하늘색으로 걸었어요. 방이 환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도 환해졌어요. 괜찮네, 정자야. 혼잣말이 툭 나왔습니다. 셋째 날 백화점에 가서 빨간 스카프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살짝 쑥스러웠지만 거울 앞에서 둘러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빨강이야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잠깐 스쳤다가 바로 밀어냈어요. 늙은이가 빨강이면 어때? 나는 나야. 넷째 날 치과에 갔습니다. 귀찮다고 미루던 일을 치료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습니다. 여전히 잘 셌습니다. 다섯째 날 책을 읽었습니다. 광고에서 봤던 소설, 조용히 글자가 내 눈으로 들어오고 뇌로 넘어가 앉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안에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여섯째 날 돈을 썼습니다. 카드 계산대에서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옆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던 은주. 사실 은주와 저는 단순히 약사와 손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하고 멀쩡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혼자가 된 뒤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안일과 가게 일까지 다 제 몫이 되었을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아플 때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은주였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늘 약국 카운터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꼭 밥 먹고 드셔야 해요.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이 그냥 약 설명이 아니라 나를 챙겨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날 은주가 직접 약국 문을 닫고 달려와 줬습니다. 어머니, 병원 같이 가요. 제가 괜찮다고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은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손수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죠.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은주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같은 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나도 딸 같은 사람을 하나 얻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프면 은주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은주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쉬셔야 해요. 가끔은 가게 끝나고 남은 반찬을 은주 약국에 갖다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음식은 엄마 밥맛이 나요.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가 제게 그냥 약사가 아니라 내가 다시 힘낼 수 있게 붙잡아준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은주였던 겁니다.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사실은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주라는 내 편이 곁에 있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가 대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써내려갈 겁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제 목소리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고 그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을 빼앗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 오래 기억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